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때 폐지도 언급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 통보 1호 단지인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잇따라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뿐만 아니라 또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종부세 부분이 빠지면서 중산층 위주로 또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 움직임부터 또 미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이경호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이달부터 시작된다는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죠. 정확하게는. 네, 맞습니다. 예. 요게 지금 좀 논란이 있던데 요거 먼저 한번 개념부터 한번 잡아주시죠. 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예. 이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예.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이 개발이익이 예상이 될 때 이 예상 개발 이익의 최대 50%까지 이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초과이익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오른 집값에다가 예. 이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이라고 해서 해당 시군구의 평균 집값 상승분을 차감을 합니다. 예. 거기에 개발 비용까지 차감을 해서 초과이익을 좀 산정을 하고요. 예. 이 초과이익이 면제 기준 금액을 넘어갔을 때 그때 이 넘어간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10에서 50% 정도의 부과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이런 조합원에 대한 부담금을 크게 좀 낮추기 위해서 지난 3월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네. 이 개정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이 돼서 네. 초과이익의 3천만 원을 원래 기존에는 공제했다가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8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부과 구간을 변경을 해서 원래는 기존에는 3천만 원당 10%씩 부과율이 상향을 하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5천만 원당 10%씩 상향을 하면서 이렇게 폭이 좀 완화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근본적인 좀 문제점이 좀 네네. 있는데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 계산된 초과이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겁니다. 전부 예측치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다 이 예상되는 예상되는 예, 가격, 시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추후에 이제 양도소득세와 이 이중과세 문제로까지도 좀 이어질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미실현 이익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시세 상승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매각 시점에 실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요즘 뭐 이제 하도 줄이니까 재초안이라는 표현도 보긴 봤는데 네. 그러니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환수제. 예, 예. 그래, 재초안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 듣는 순간에 저는 당장 드는 의문이 네. 재건축 이후의 시세. 네. 그게 그 당시 주변 아파트의 정상 상승분하고 차이. 네. 거기다가 무슨 뭐 비용 빼고. 네, 맞습니다. 이거 전부 그걸 추정치고 예상치인데 거기서부터 의문이 생기는 데다가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걸 또 집 팔면 또 양도세 또 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이중과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네. 양도세 추후에 계산을 할 때 예. 이제 필요 경비로서 차감을 해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그 재건축 그 부담금 자체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나중에 혹시라도 극단적으로는 이제 양도를 했을 때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이 부담금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받지 못했는데 예. 이미 납부를 해버린 이런 예.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럼 겁니다. 돌려주나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청구서를 받은 단지가 있는 게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현재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집 조합권에서 지금 반발이 거세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렸고 지자체에서 부과를 못하다가 이제 이달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부담금을 이제 부과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가구당 평균 1억 원 정도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서초구에서는 그간 보류했던 부담금을 부과 절차를 재개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 부담금을 결정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 부담금은 법 개정하기 전에는 기존의 한 가구당 약 3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서 약 한 가구당 1억 6천만 원까지도 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기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낡은 집을 고쳐서 살겠다는데 아직 팔지도 않은 집에 대해서 미리 수억 원을 환수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예. 이 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예. 이 초과이익 부담금이 향후 재건축 사업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현재 재건축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고 거기다 고금리에다가 공사비 급등까지 이렇게 겹침으로써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초과이익 부담금까지 더해져서 아무리 사업성 좋은 재건축 사업이라 하더라도 네. 이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쉽지 않을 거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 입장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이게 폐지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야당의 반발 논리는 뭔가요? 결국은 이 개발 이익에 대해서 예. 좀 너무 과도하게 예. 이익을 가져간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서울 서초구는 지금 이제 반포 현대조합에다가 이제 공사비 조합 사업비 뭐 이런 거 네. 변동 내역을 제출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조합은 여기다가 가처분 신청이 났으면서 이제 좀 반발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이달 말까지 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예. 않으면 네.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리고 과거 조합이 제출했던 내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이 부과를 중단했던 다른 지자체들도 점차 이 개정법에 따른 부과 절차를 개시할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포현대 조합 같은 경우는 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음. 이 조합은 이 초과 이익에서 차감하는 이 한국부동산원의 정상주택 가격 상승률 네. 이것이 KB 지수라든지 아니면 예. 조합이 자체 추산한 아파트 상승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국회에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현재 이 부담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는 이제 부담금을 폐지를 해야 저조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야당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에 있는 상태입니다. 참 재건축을 해도 고민이고 안 해도 고민인데 그러네요.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종합부동산세. 이번 세법 개정안에 이 종합부동산세 부분은 빠져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야당에서도 이 종부세를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면서 네. 이 1주택자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좀 제외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여당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는 폐지해야 되고 오히려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까지도 좀 거론하면서 종부세 폐지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고됐던 종부세가 결국 개정안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종부세를 좀 더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종부세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선은 녹록치 않은 부동산 시장에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과열 움직임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부세 개편 움직임이 자칫 왜곡된 신호를 주게 돼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더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거기다 두 번째로 이제 지방 세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애초 이 종부세가 만들어진 명분 자체가 지방 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로 걷어들인 세 수입이 지방의 전액으로 교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의 세수입이 낮아질수록 지방 세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대안을 먼저 마련한 후에 네. 종부세를 완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법 개정안에선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예.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이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에서 개정 논의 이루어진다고요? 개정 논의가 있다고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기대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제가 집에서 확인하는 국회 관련 뉴스는 뭐 어느 상임이나 어느 본회의 할 것 없이 싸우기만 하고 있던데 뭐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니 근데 지금 이경호 세무사님, 네. 이게 이제 종부세가 이제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자세라는 네, 맞습니다. 명목으로 이제 일부만 납부한다 이런 쪽이었는데 네. 워낙 이제 집값이 급등하고 재산 가치가 커지다 보니 네.
꼭 부자들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표도 나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조금 더 줄었는데 이게 작년에 그러면은 종부세 완화안이 나와서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이 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네. 지난해 종부세가 납세 인원 같은 경우는 약 49만 5천 명으로 해서 훅 줄었네요. 예, 예. 전년도에 비해서 한 61.4% 정도 네. 줄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결정세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조 2천억 가량이 걷어들여져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40% 정도 네. 이제 줄어든 수치인데요. 국세청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이제 세수 정상화, 이 세법 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정상화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이제 좀 이유를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선 종부세율이 많이 낮아졌고요. 거기다 이제 기본공제액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6억을 이제 차감을 해줬다면 이제 그게 개정으로 인해서 9억으로 이제 기본공제액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기본공제액이 올라갔습니다. 거기다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과표를 이렇게 조정해주는 과표 조정률이 있는데요. 예. 그걸 기존에는 95%에서 개정을 통해서 60%까지 낮춰줌으로 해서 과표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거기다 이제 주택 공시 가격이 이제 21년 이후로 이제 굉장히 급감함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죠. 그래서 네. 그 이후로 이제 급감하게 됨으로써 이제 세수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종부세 대상자가 이렇게 급감함으로써 이제 징벌적 과세가 정상화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에 따라서 이제 세수 부족은 정부가 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지금 이제 12월 달에 고지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그때 딱 고지서 날라오면 내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게 아니라 뭐 합산 배제라든지 과세 특례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는 지금 9월 달에 자진 신고를 해야 된다면서요? 네, 이 종부세를 과세할 때는 좀 예. 몇 가지의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합산 배제와 네. 과세 특례입니다. 이 합산 배제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일정 요건이 되는 임대주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종업원 주거를 위해서 4, 5년 주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주택 건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아니면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 뭐 이런 주택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해당 부동산 가액을 종부세 과표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택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거의 과세 특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입니다. 원래는 이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되려면 그 한 세대 내에서 단 한 명만이 주택을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야만 네. 이제 1세대 1주택 그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에 대해서도 부부가 1주택 공동 소유를 하고 있고 예. 다른 세대원은 전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를 해서 이 기본공제를 원래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요. 거기에다가 세액공제까지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시적 2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상속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지방 저가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1세대 1주택자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산정해서 제외를 시켜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이런 합산 배제 아니면 과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갖고 있다 한다면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과세 특례 신청을 반드시 해야만 이걸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깜빡 잊고 이 기간 내에 이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부세 자진 신고와 함께 이런 합산 배제 신고서와 과세 특례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된다면 같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그 조금 원래 소장님 차례셨어요. 예, 제가 할게요. 원래 제 차례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네. 이걸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일시적 2주택 특례 이거 좀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은 뭐 저가로 세컨드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네. 상속받았는데 일시적 이게 2주택이 되는지 특례 조건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1세대 1주택자 판단할 때 주택수에 산정되는 예외들이 좀 있는데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이 일시적 2주택은 양도세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전주택을 구입하고서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신규주택을 매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신규주택을 매입한 다음에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에도 이런 좀 비슷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 종전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네. 뭐 1년 경과 이런 거와 상관없이 신규주택을 매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신규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 기준일, 그러니까 6월 1일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를 해서 이 혜택을 과세 특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 상속으로 받은 주택이 있다 하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5년 동안에는 상속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 상속주택이 지분율이 40%가 그러니까 만약 공동으로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지분율이 40% 이하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소유 지분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 밖에 있을 때는 3억 원 이하라고 했을 때도 이 상속주택을 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네. 주택수에서 산정해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할 게 이제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주택수 산정에서만 제외될 뿐이지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주택에 대해서 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과세 표준에는 다 합산은 됩니다. 이렇게 합산을 한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인 12억 원 공제 금액과 그리고 고령자 세액 공제 그리고 장기 보유에 대한 세액 공제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질문도 어려웠지만 답도 어렵네요. 열심히 따라 들었는데도.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